안녕하십니까. 최훈현입니다. 오늘은 최훈현의 그리움의 수필 두 번째로 책방 나들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올로 수필가 선생님들이 여러 분 가셨습니다. 서예가 수필가이신 예원 고인순 선생님, 그리고 통영의 초대 민선 1, 2기 시장을 지내셨던 고동주 선생님, 전주의 최승범 교수님, 그리고 김병권 선생님까지 가셨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업자지만 이렇게 말릴 수도 없이 가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세월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래전에 쓴 수필들이 그리움으로 생각납니다. 문학성이나 완성도를 떠나 그때는 나도 젊었을 땐데 하며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방 나들이는 1988년에 쓴 수필로 한국수필 1989년 봄호에 실렸던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1995년에 도서출판 유정에서 낸 날마다 좋은 날, 이 책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58쪽에서 62쪽까지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헌책방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헌책방이 우리의 보물창고였습니다. 그 보물창고 헌책방을 그리우며 이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책방 나들이. 나는 이따금 집 근처에 있는 헌책방을 들른다. 꼭 무슨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만은 아니다. 무심결에 한 번씩 들르게 되는 습관적 나들이라고나 할까. 어떤 때는 마음을 잡아 끄는 책이 한 권도 없어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날엔 하던 일을 마저 끝내지 못하고 나온 것 같은 개운치 못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책이 없으면 아이들 것으로라도 한 권쯤 골라 사가지고 나온다. 그렇다고 새 책방에는 안 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틈만 나면 책방을 들른다.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다방의 매캐한 담배 연기 속보다는 책방에서 시간을 맞추곤 한다. 그러나 헌책방에서처럼 마음이 편치는 못하다. 화로운 표지와 손이라도 뵐 것 같은 새 것에서 풍기는 서먹함 때문에 좀채로 편안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만지다가 안 사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헌책방은 다르다. 모든 책이 손때 묻은 내 책같이만 여겨진다. 이 책 저 책을 마구 빼어보고 뒤적여도 불안함 같은 것이 없다. 헌책이 주는 허름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 뭐니 해도 헌책방의 매력은 절판이 된 책을 구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을까. 거듭 중판이 되어 나오더라도 초판본은 더욱 정이 가기 마련이다. 그런 책들은 대개 누렇게 변생이 되어 있거나 빛이 발아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나는 고소수집가가 아니다. 새 책 한 권 값이면 넉넉히 두세 권을 살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10분 취하는 평범한 월급쟁이일 뿐이다. 나는 요즘 들어 수필집과 시집 몇 권을 얻었다. 대개 초판본으로 나온 지 10년도 넘은 것들인데 그 중엔 20년이 넘은 것도 있다. 맨 뒷장을 살그머니 열고 발행일을 확인한다. 앞쪽으로 되돌아와 조심스레 첫 장을 연다. 그러면 처음으로 출판된 자신의 첫 창작집을 가슴에 안고 두렵고 떨리는 기쁨으로 방망이 질치는 저자 가슴의 고동소리가 들려온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나의 것처럼 희열을 맛보게도 한다. 그러나 헌책방에선 울적한 기분이 될 때도 있다.
친필 사인을 하여 증정된 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헌책방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마치 나의 책인 양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게 해버린 사람이 못내 원망스러워진다.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사서 선물한 책들도 그렇게 됐을 것만 같고 내가 내는 수필집도 그렇게 될 것만 같다 안타까워진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보지 않고 책장 뒤퉁이나 밑에 처박혀 먼지 범벅의 천덕꾸러기로 남는 것보다는 이렇게 헌책방이라도 보내줘서 원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다면 훨씬 다양한 일이 아닌가. 헌책방엔 대개 일주일 간격으로 들른다. 일주일마다 새로운 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복권을 사서 한 주일을 기대 속에 산다지만 나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 속에 한 주일을 보내는 셈이다. 내가 사는 동네엔 두 곳의 헌책방이 있다. 나는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혹시 또 다른 책방이 있나 찾아보지만 아직은 두 곳의 책방으로 만족하고 있다. 내 방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내가 빼내왔던 헌책방의 진열장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다. 장그러니에 섬을 만든 것도 헌책방이었고 내가 즐겨 읽는 몇 권의 시집과 수필집도 헌책방에서 옮겨온 것이다. 나는 헌책방을 사랑한다. 책방 가득한 온갖 세상 냄새가 좋고 그들에게 묻어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가져온 희로애락의 삶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아픔, 슬픔, 고통은 곧 우리의 삶의 맛이요 냄새가 아닌가. 비록 한때 주인을 잘못 만나 떠돌이 신세가 되긴 했지만 어쩌면 참으로 아껴주는 새 주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새 것이 좋긴 하겠지만 흠 것과 묵은 것은 당연히 좋지 못하다는 생각, 이른바 고물이라는 말로 표현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쉽게 저지르고 만다. 그러나 지쳐온 세월만큼 쪼그라지고 말라붙어버린 어머니의 까만 젖꼭지보다 더 그립고 소중한 것이 있을까? 낮 동안 그저 즐겁게 뛰어놀던 아이도 어둠이 몰려오면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옛것에 더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면서도 자꾸만 부정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 하기야 버려지고 버리는 것이 어찌 책뿐이라만 당장에 소용되지 않는다고 내다버리고 필요해지면 새 것을 쉽게 사고 마는 우리의 생활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위험한 장난 같지 않은가. 고무신 한 켤레로 두 개를 신으면 나중에 신기루 아저씨의 솜씨만 덕지덕지 남아있던 우리의 어린 날. 그땐 버린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문물이 풍요로워지고 생각도 바뀌었으니 어찌 옛 생각만을 옳다 할 수 있으랴. 조금씩 찢어지고 떨어진 책을 붙이고 손보아서 말짱하게 만들었을 때 나는 큰 애정을 느낀다. 장정이 떨어진 아이들의 책도 내 손에 가면 새 책처럼 변한다.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한 권의 책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책일까? 새 책일 때도 사랑받고 오래되어 낡고 헐어서도 떨어진 한 장 한 장을 정성 들여 붙이면서 두고두고 읽힐 수 있는 그런 한 권의 책을 소망하면 나의 지나친 욕심이 될까? 바쁜 일이 겹쳐 얼마 동안 찾지 못했던 헌책방을 내일은 들러야겠다. 어쩌면 생각지도 않게 반가운 책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속에서 마음에 드는 귀한 책 한 권을 찾았을 때의 기쁨만큼 나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도록 나를 가꾸고 싶다. 각양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 어쩌면 헌책방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냄새와 색깔을 모아다 놓은 잘 차린 삶의 한 상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부엌에서 묵묵히
일만 하시던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기다림을 지키며 분수를 소중히 여기는 헌책방의 책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쪼그라지고 말라버린 어머니의 볼품없는 까만 젖꼭지가 더 그립고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도 그런 한 권의 책이 되고 싶다. 날마다 좋은 날 속에 있는 책방 나들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